자, 2025년 7월 25일 금요일장 정리 한번 해보면서 어떤 매매들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성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실 거를 좀 따고. 자, 우선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코스피는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살짝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관세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강했죠.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강했고 뭐 관세 기타 등등 이슈 때문에 지금 강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모양새인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내려도 오르고 내려도 오르고 좀 지탱이 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횡보를 하고 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 것들은 뭐 관세가 어떻게 되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수급적인 면에서 주체가 없고 뭐 기관이 많이 팔고 매수를 해주는 주체는 크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횡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뭐 목요일도 그렇지만 금요일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금이 많이 안 터지고 굉장히 좀 힘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통틀어서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고 20% 넘는 종목도 한 종목으로 나머지는 뭐 20%도 안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7월 달은 6월 달에 비해서 수월하지 않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옳은 이유들도 보면은 다 개별 이유고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서 봐야 되지만 보면은 뭐 별 큰 재료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내주 발의한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그 안에서 미투온이 상한가가 나오는 그러면서 드디어 카카오페이 원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이 큰 종목이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오늘 투경 해제가 되면서 투경 해제 첫날에 기다렸다는 듯이 불기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한컴위드, 더즌, 다날 뭐 이런 쪽 위주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어, 기존에 셌던 이런 종목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대장격을 많이 뺏긴 느낌이고 제주는 원래 신한은행 관련으로 스테이블 코인 엮인 종목인데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을 통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사들도 다 허용을 해준 느낌인 것 같아서 오르긴 오르지만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열외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는 대장 쪽으로 집중을 했던 게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드디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조금 했는데 오늘 그 뉴스를 토대로 근데 앞으로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반등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헥토 파이낸셜 이 종목도 뭐 키워드를 아마존 메타 등과 B2B 결제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강하게 갔던 적이 있는데 되게 잡스럽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좀 강한 하루였다. 하루 종일 거의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하루 종일 시장을 유일하게 주도했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금 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다시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수급이 좋아진다, 차트가 좋다라는 이유로 매매를 하기에는 시장이 이제는 힘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수급이 좋아서 차트가 좋아서 요런 날 예를 들어서 종가에 베팅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종목을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이렇게 바로 빼버리는 그런 무지무시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급이 좋고 차트가 좋아도 함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인해서 앞으로 갈 모멘텀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딱히 큰 어떤 이슈는 보이지 않고 혹시나 그 관세 협정을 할 때 원전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50%, 60%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는 이제 기대감의 소멸로 좀 조정을 받는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산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파는 그런 모양새이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그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내지 못함으로써 AI 시대에서 AI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HBM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큰 오점을 남기면서 주가가 거의 한 3, 40%, 4, 50%가 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경험을 하고 나서 실적이 안 좋은 걸 확인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시제품을 HBM 시제품을 엔비디아에 보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의 반도체를 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제 앞으로는 뭐 악재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가면서 우상향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시장의 불확실성, 관세의 위협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정말 투자를 할 뚜렷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엇박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고 더 좋은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도는 그런 섹터, 강한 종목들에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떻게 반도체 섹터에서 돌았던 그런 트렌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봤던 네이버, 그렇죠? 그리고 하나 엔진도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오르고 어떤 것들은 실적 발표를 한 뒤에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개인이 어떻게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한화그룹에서는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선박 쪽으로는 여전히 그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엔진이 오르면서 하나 오션도 하나 패밀리로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하나 엔진은 실적 발표를 이미 했지만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실적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뉴스 창 들어가서 공시를 누르면은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 실적 공시 예고 안내 7월 29일에 공시를 하겠다, 실적 발표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하나 엔진이 오른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은 여전히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이날 이런 데서 샀다가 이때 악재가 나왔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때 악재가 뭐 있기는 했나 봅니다. 그 특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격대에 원래 살려고 했다가 좀 일찍 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 들어가다가 너무 많이 사서 정말 이 저점에다가 손절을 때리면서 좀 큰 손절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매매할 구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프로그램 매수세도 좋았고 아침에 차트도 굉장히 좋았고 어, 전일에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은 했는데 이때가 예를 들어서 뭐 9시 반이었다 하면은 9시 반이면은 프로그램의 순 매수도 그렇죠. 이때만 100만 천만 원, 한 30억이 넘어가는 그랬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만도 했는데 매매를 전혀 못했고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꼬이면 어, 과감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더 멘탈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상승은 못 누렸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그리고 어떤 대금적인 면에서는 가장 시장의 중심을 받고 있는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어, 관심 종목에는 무조건 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얘가 손절을 크게 하다 보니까 내동을 안 하려고 도중에 좀 껐었던 게 있는데. 자, 더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스테이블 코인 쪽이고, 뭐, 삼성중공업도 많이 올랐다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쪽인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실적 발표 후에는 조정을 하고 있다.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그러면 실적 발표를 언제 했느냐. 음, 뭐 어쨌든 7월 24일이라고 보면은 24일 이때 고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은 사실 그 차트적으로는 거의 뭐 100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보면은 어, 단기 저항대를 앞두고 차트를 완전 잘 만들면서 수급이 끝내주기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도 남아 있고 해서 충분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단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게다가 이 저점도 올려가면서 우상향을 그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 종목들. 바이오는 조정을 받고 있고 요런 그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는 강했다가 이제는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다. 현대차는 관세가 잘 풀리면은 자동차 관세가 줄어드니까 다시금 안 좋았던 악재를 해소시킨다는 면에서 7월 23일에 많이 올랐는데 이쪽 섹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관세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내렸을 때 보는 게 맞고 지금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그 이제 중공업 그 조선 섹터이고 하나시스템, 한국전력도 뭐 한 번 수급 붙으니까 불이 붙으니까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 차트 잘 그려가면서 하고 있다. 에코프로,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요 정도 느낌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봤던 ABL 바이오는 수급을 한번 보면 사모펀드는 ABL 바이오를 좀 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보자면 이날이 24일이니까 그랩바디 비임상 데이터 발표 소식이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면 자 오는 27일에서 31일까지 개최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랩바디 B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어,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임상 실험 결과도 아니고 비임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가? 뭐 물론 의미야 당연히 있지만 크게 뭐 주가에 반영이 세게 될 만한 뭐 재료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매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흐름은 좀 지켜볼 것 같다. 만약에 오르면서 다시금 이 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올려주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트렌드를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가 나와서 올랐었던 건가? 실적 개선,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이다. 뭐 요런 그리고 이거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LG 디스플 음, 뉴스는 딱히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사적 저점이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뭐 매매를 굳이 하기에는 좀 번거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 그냥 딱히 미트박스가 오늘 1,500억 가량의 대금이 나왔는데 이 미트박스는 사실 그 관세 관련주, LNG 관련주, 뭐 하이스틸, 동양철관, 넥스틸 요런 정도의 그 어떤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기대감을 토대로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었다. 한 스텝 조금 더 생각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종목에서도 한번 그 큰 손실이 전날 나왔고 큰 손실이 이날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그 후로 뭐 더 엄청나게 많이 갔으니까 이 종목은 매우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뭐 10% 이상 날라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관세 협정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그 상호적으로 이제 어떤 어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미국이 원했던 그런 30년 이상 된 소고기를 한국이 수입을 하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그 규제를 없애라, 수출을 허용해라, 그리고 쌀 시장을 개방해라, 미국 쌀을 수입을 해달라 이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농산품과 관련해서는 어, 전혀 딜을 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LNG 투자를 통해서 관세 협정을 하겠다,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좀 되게 고집세고 미국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이 한국 뭐 정치인들이 미국의 관세 협정을 위해서 갈 때마다 모든 미팅들을 다 취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 협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하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관세 시행인데 아직까지 관세 협정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트럼프 외 주요 보직자들은 지금 휴가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관세 협정을 할 시간은 매우 적다.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다. 결국에는 농산품도 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여기까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날이 한국의 그 이제 관세 협정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서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날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근처였는데 농산품은 다루지 않겠다. 농산품은 한국이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그러면은 소고기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뭐 관세로 다뤄지지 않겠구나 해서 쫙 빠졌는데 다음 날 미팅이 다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 든 생각은 미팅이 취소가 됐다. 미국은 어쨌든 한국의 스탠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 원했던
소고기, 그리고 쌀, 기타 등등 농산품 관련해가지고 딜을 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태도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미국이 관세 협정을 안 해주면 한국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개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했어야 했고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못 가면서 죽일 때 이때 굉장히 이때 굉장히 많이 먹고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고 여기서 배로 배탄해서 이 종목은 거의 마이너스 한 40만 원 정도 손실을 낸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가고 또다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소심하게 매매를 또 하고 많이 잃었던 종목이니까 종가 베팅을 좀 한 상황인데 나중에 타점을 같이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큰 어떤 다른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매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30, 근데 이게 세금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140, 그다음에 여기서는 130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했느냐 같이 한번 보자면 자, 우선 다날 일지 차트.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테이블 코인 쪽은 카카오페이로 먼저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선점을 했죠. 카카오페이를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당연히 오늘 투자 경고가 지정 해제가 되었고, 스테이블 코인 내주 그 법안을 발의한다는 재료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카카오페이를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은 어쨌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도 좀 타이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꽤나 수익이 5% 가량이 나서 뭐 좀 매매를 하고 분할로 팔고 이런 구간에서 요런 데서 조금 산 거 팔고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왜냐하면 다음 주 일정이 있으니까 연속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갔으면 거의 한 3%까지도 플러스가 나 있었을 텐데 괜히 관세가 두려워서 주말에 악재가 나올까 봐 이 종목은 굉장히 소액으로 좀 팔고 아쉽게 넘어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다날이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랬지만 꽤나 상승률이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 매수도 이때 거의 많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런 구간에서 혹시나 갈까봐 샀다가 내려올 때 이 종목은 만약에 쭉 내려오거나 하면은 다음 주로 넘겨서 스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올라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힘쓰는 모습에 이 넘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위에서 윗단에서 매도를 때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의 3시 부근인데 이때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차트상 21선을 깨고 21선 그 다음에 모든 이평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죽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종가 베팅을 했는데 역시 대장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카카오페이를 보면 알 수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들어졌다고 해서 이 종목을 피하고 눌리는 종목을 사는 그 잘못된 짓을 한 건데 이 종목을 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샀으면은 2%, 3%는 먹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뭐 단알 마이너스 0.2%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차트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 뭐를 봤냐면 오전에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플러스 한 번 찍고 3일 동안 마이너스를 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프로그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구간에서 돌리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기간 그렇지 여기가 이때는 기간 그걸 못 봤구나.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가 이때 좀 털리고 그 다음에 기간의 수급까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쭉쭉쭉 매집을 거의 한 2천 정도를 해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판 이유는 이때가 잠깐 장이 조금 휘청이거나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크게 수익을 많이 못 봐서 너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너무 컸던 게 문제였는지 끌고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35만 원 정도 밖에는 벌지 못했고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일봉을 생각했으면은 조금 더 끌고 갈 만한 했는데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요새는 종가 베팅 이렇게 오른 종목들 하면은 다음날 패대기 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요즘 시장의 좀 패턴이라고 느껴져서 이 종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받고 이 동방이 사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한국에서는 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뭐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뭐 기타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북극항로? 뭐 하여튼 그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KCTC가 좀 대장격으로 KCTC는 매매를 오늘은 안 했는데 KCTC 보면은 항상 이제 좀 대장격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아왔었고 밑에 21선을 좀 끼고 있으면서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 좀 내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가 프로그램이 쫙 빼는 모습을 보고 완전 얘는 다 팔았었고 오늘 종가 베팅 했다가 프로그램이 다 팔길래 팔았고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쫙 올리는 모습에 급하게 조금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뛰어 들어가서 여기서 좀 급등을 해주길래 좀 매매가 좀 지저분한데 급등을 해주길래 여기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 팔고 매수 여기서 좀 모아가는 겁니다. 비중 살짝 조절하고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매수 팔고 그래서 여기서는 파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여기서 천천히 다시 매집을 하는데 왜냐면은 여기서 생각했던 그림은 사실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차트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러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의 부산 어, 그 일정이 다가오면서 우상향하겠구나.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받았는데 어, 빠지는 모습에 여기서부터는 손절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남은 물량을 여기에 걸쳐서 다 손절을 했는데 문제는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도 다시 잡히고 하니까 올라와서 쭉 갈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다시 조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인하기 시작했고 근데 안 좋은 흐름에 절반 절반 잘라내고 거의 본절가 근처에 나머지 팔았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유튜브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그 타운홀을 하는 거를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얘기를 굉장히 좀 짧게 하는데 수급 분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프로그램이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보낼 그게 아니구나 와리가리 하면서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그래 얘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고 갈롬이었으면은 이렇게 눌리지도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쫙 올렸을 텐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여기에 저항을 맞아서 못 가겠다 싶어서 다 팔았는데 팔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거의 뭐 이게 마이너스 5%짜리니까 큰 거 두들겨 맞을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매매고 어쨌든 재료와 일정 이 종목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 이쪽 섹터는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자리 잡히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박히는 거 보면서 생각을 달리 먹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욕심을 냈던 게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줄 때 좀 챙기고 어, 욕심은 너무 크게 내지 말자. 이게 오늘 좀 배운 거고. 그래서 동방은 여기하고 밑에 이제 22만 원 해서 손절한 거 해서 뭐 2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하나는 뭐 융자로 산 거고 하나는 일반 그 신용으로 산 거 하나는 그냥 현금으로 산 거라서 이렇게 두 개가 찍히는 건데 자 미트박스 오늘 미트박스도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오늘은 뭐 한 30만 원 찍히는데 자 전일 미트박스 굉장히 고생을 시켰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 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너무 잘 팔아서 수익이 꽤 크게 났는데 60만 원 이상 수익이 크게 났는데 어, 아, 더 가겠거니 해서 밑에서 산 게 손절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마이너스 손절 100만 원 때리고 해서 총 마이너스 40만 원 정도로 마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종목이 죽지 않고 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제 했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토대로 그래서 어떤 말을 채팅방에 남겼냐 하면 자 결국에 이게 1시 20분에 남긴 건데 음, 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소고기 시장 개방이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뉴스에는 뭐 정부는 쌀하고 소고기 대신에 뭐 다른 거 얘기를 제안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게 너무 아쉬웠는데 왜냐면은 팔자마자 거의 뭐 엄청나게 날라갔어 가지고 이 종목은 항상 그 페이크가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팔고 여기서 샀다가 뭐 팔고 해서 여기 위에서는 큰 소득은 없었고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하고 당연히 여기서 다 팔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함부로 잡지 않죠. 왜냐면은 어제 뒤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 당연히 어제의 저항대 그 저항대가 많았던 그런 구간들 사이에서 매매를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종목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뭐 예를 보면은 막 220주 이렇게밖에 안 되죠. 20
19주, 29주, 20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좀 누적시키고 종가 베팅을 해서 지금 조금 한 80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보가 오후에 떴는데 협상 품목의 농산물 포함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속보로 나왔고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면은 한마디로 미국 들으라고 그냥 하는 소린데 자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협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다.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포함이 돼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거 원래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없었는데 미국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짱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이슈로 시간 외에 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타임에 뭐 1.7% 정도 굉장히 좀 약하게 마감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29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했던 것 같고 로보티지 이거는 하나 그냥 정찰병 보내놨던 거 의미 없는 종목이고 HMM 같은 경우도 해스부 그 이전 이슈로 아까 동방하고 똑같은 재료로 매매를 했던 건데 안 가서 약손절을 한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차트를 살짝 만드는 모양이고 이게 오후 근처였기 때문에 올릴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때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관련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못 가서 바로 잘라내고 그 뒤에 조금 흘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좋다고 매매를 하면은 쫙 가는 그런 시장이 6월 달이었다고 치면 7월 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대응을 한 겁니다. 뭐 제주은행 이런 거는 완전 소액으로 그냥 소액으로 완전 그 내동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뉴스가 떴을 때 신한은행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을 때 샀는데 못 가서 굉장히 마이너스 크게 갔지만 소액이어서 견딜 수 있었고 올라올 때 약손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은 역시나 오늘도 맞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어제 손절을 크게 하고 오늘 조금 챙기고 약하게 챙기고 왜냐면 차트가 너무 좋았으니까 이런 자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높여주는 그런데 종가에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종가에 매수를 해야겠다. 하루 종일 사는구나.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가지 않아서 이 종목은 손절. 그 다음에 더즌 이 종목도 스테이블 코인 쪽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얘는 잘하면 상한가 근처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돌파를 하고 샀는데 역시나 못 가는 모습에 손절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관세 협상이 좀 잘 안 된다는 뉴스를 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 초반에 이제 인버스를 좀 샀고
아직도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돌려주는 모습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대로 반등을 해버릴지 아닐지 반등을 한다면은 손실이 꽤나 크게 날 테고 왜냐면 2천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버스를 투자를 안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세가 너무나도 큰 악재로 보였다. 그래서 근거 없는 인버스는 아니었다. 그래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였지? 이녹스 첨단 소재. 아, 어제 종가 베팅 한 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전에 움직이지 않아서 BHI 손절한 것처럼 얘도 이렇게 손절을 했고 오늘 갤럭시 그 출시를 한 날인데 얘는 수급이 아직까지 좀 좋은데 근데 이런 애들은 뭐 대금도 별로 안 터지고 하는 애들이라서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BH도 결국에는 빠르게 대응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제 70만 원 정도를 손절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했고 요번 달에는 사실 좀 거의 한 2주 동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일부터 본다면은 이거밖에 못 벌었으니까 벌고 잃고 벌고 잃고를 좀 반복하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요번 주는 뭐 아예 그냥 통으로 날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번 주는 120 정도, 그 전주까지 해서 거의 한 450 정도. 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이번 달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연승을 기록하다가 좀 많이 후반부 와서 좀 깨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오르는 거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박살나는 게 요즘 시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더욱더 긴장을 하고 좋다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재료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 관련주들은 트래킹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아직까지 수급이 어디 보자. 수급이 완벽하게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아직 좀 살아있지 않나? 왜냐면 관세 협정을 아직 다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 섹터는 어, 끝난 것 별로 트레이스 하고 싶지는 않고, STO는 8월 달에 정부 일정이 있으니까 법안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 8월 달 가까이 가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 대화제약이 이제 리포락셀 뉴스가 어제 있었는데 진출을 그래서 내주 중에 약가 신청서를 할 거고 중국에 있는 그 하웨이 바이오 파마가 10월 중에서 허가를 획득. 그러면 이거는 뭐 10월 달을 위해서 좀 적어 놓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린더에. 그래서 10월 달에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넘기면은 안 되고 중화권 독점 판권, 화웨이 바이오파마의 중앙 독점 판권 이르면 10월 약가 획관 이슈 이렇게 하고 중국 진출 이슈 중국 파마 진출 어, 약 허가 이슈 자 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난달
6월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다시 추적하면서 일정 바뀐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냥 확인하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화 제약이 그 똑같은 이슈로 처음 나왔을 때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얼마나 뭐 이게 좋은 건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완전 이 그대로 쭉 올릴 수도 있는 뉴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얘는 뭐 리포트 증권사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보는 쪽에다가 그래도 관심 종목에 등록은 해놓고 볼 것 같고 주봉이 되게 이쁘네. 일봉은 좀 안 이쁜데. 자, 3천당 제약 두고 ABL 바이오 어떻게 흘러가는지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엔비디아 피지컬 AI 한마디로 로봇 만드는데 부품을 납품하는 거에 협의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선호할 만한 그런 차트도 아니고 재료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관종에는 두고는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아난티 이거는 이제 대북 관련인데 얘네들도 꾸준히 그냥 아무래도 뭐 정권이 정권인지라 내리면은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일정이 있거나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STO 나머지는 딱히 볼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다날은 뭐 다음 주 STO 법안 발의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묶어서 같이 볼 것 같고 어, 미트박스는 이제 주말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소고기 관련해서 자 소고기 거부한 나라들 두고 보겠다. 그리고 소고기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월요일에 부각을 많이 받겠죠. 이게 불과 3일 전에 나온 뉴스가 소고기살 대미 협상 카드 아니다. 이게 이제 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흘린 정보인데 미국이 이런 거를 보고 나서 한국을 이제 만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적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 그래서 뉴스가 주말 동안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소고기, 농산물 관련해서 그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딱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은 아까 본 애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일단 금융 시장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 주 음, 자,
자, 그래서 24일에는 뭐 여러 가지 수익 본 것도 있지만 이때 3천당 제약하고 BH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때 돈을 잃었었고 나머지 날들은 뭐 크게 의미 있는 매매가 보면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토룩스 공부를 했으면은 참 요번 주도 크게 뭐 할 종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관세 관련해가지고 하이스틸, 동양철강 이런 애들 놓친 게 좀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미트박스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찾아올 수 있을지 일단 차트만 봐서는 너무 좀 좋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당연히 이거는 혼자 시나리오를 그냥 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해서 어, 고가를 한 19,000원 만들었다. 종가도 19,000원 정도 만들었다. 대충 그냥 하는 보는 겁니다. 막 예를 들어 요런 차트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 하면은 뭐 한 2만 원 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차트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뭐 내일 당장 쭉 빼도 이상하지 않고 뭐 근데 재료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뭐 잘 안 보이는데 공부를 해보고 주말에 관심 종목 추가되는 게 있으면 또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